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요. 용산구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와르르 무너졌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한가운데에서 낮에 12시 정도의 시간에 별안감 4층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고요. 오늘 이제 합동조사단이 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폭발음을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폭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노후, 건물의 노후 때문에 벼랑간 주저앉았다라는 어떤 이유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건물 세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달 전부터 맞습니다.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말 들어보시죠. 어느 날부터 이렇게 벽이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거울 걸어놨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5월 초부터 그랬었어요. 그게 안 그랬는데 그렇고 도배지가 떠 있고. 근데 네, 또 다른 세입자는 이런 벽 균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게 직접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구청 측에서 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구청 측도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9일에 또 다른 세입자가 이 건물에 금이 간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에 연락을 했어요. 이거 건물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하느냐? 까지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이걸 이메일로 구청 담당자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냈는데 그 후에 현장에 나와서 둘러보겠다라고 하는 답이 왔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진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벽에 금이 가고요. 또 타일이 또 튀어나오고 또 타일이 또 일부 떨어져 나간 흔적도 있는데 과연 이게 붕괴의 전조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건지 여부를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붕괴가 된 상태에서 그 현장을 이제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은 지가 52년이 지났습니다.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이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년이 되는 건물이 안전점검조차 받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다라는 거와 연결이 되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야만 안전점검을 이제 수시로 받는 걸로 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히 건물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용산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재건축 예정이었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물은 어떤 안전 규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이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됐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이런 아파트 공사가 있으면 발파 작업이라든가 대규모 굴착 사업이 이루어질 때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싱크홀도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반년 정도 지나니까 건물에 본격적으로 금이 갔다라는 주민들의 어떤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파트 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게 됩니까? 사실 이 건물이 66년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 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긴 하죠. 그리고 또 위치가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또 아파트 공사가 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또 준공 이후에는 증개축대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의 이야기에 따르면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 또 관리되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법적인 부분에서 그동안의 그런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규정 위반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의 기타 정기적인 점검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용산구 관계자의 이야기만 믿어서는 안 되고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 초에 세입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용산구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방당국과 이제 국과수가 현장 감식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붕괴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조사해서 어떻게 원인을 밝혀내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그 문제를 확인해서 이 지역 인근에 유사한 환경에 있는 건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도 대피 명령을 다 내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붕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원인을 밝혀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산역 주변이 천지개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싱크홀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갑자기 땅 아래로 푹 주저앉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는데 이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뭐 용산구 부구청장님이건 해서 용산 역 일대 정말 점검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공항 패션, 연예인들만 이렇게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네요. 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네. 낯설었는데요. 지금 사진은 화면 나오고 있네요. 누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화면 중간에 있는 가죽 재킷을 입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정상들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전도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의 의상이나 넥타이 색깔까지도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관리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가죽 재킷을 입고 다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입국을 해서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셔츠, 바지, 구두까지 다 검은색이었고 저 의상을 입고 이제 우리나라 의장대의 사열까지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형사에 가까운 그런 그 외양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이 그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이제 정장 차림으로 그럼요. 넥타이 딱 매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국가 들어갈 때도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올 때 뭔가 큰 뜻이 또는 의미가 있어서 저런 의상을 입은 것인지까지도 궁금합니다. 네, 격식에 구애받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고요. 오늘 예정인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어떤 옷을 입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에도 좀 자유로운 패션으로 좀 유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죽 자켓을 잘 입는다고 하고요. 본국에서도 이제 체크무늬 남방이 워낙에 이분의 대표적인 어떤 시그니처 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도 껌을 씹고 그때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껌을 씹고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도 어떤 도발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는 허리가 아픈데 껌을 씹으면 조금 허리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고디아 연관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조금 이제 뭐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였는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 국왕을 접견을 할 때도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아주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껌을 씹고 있는 모습이. 네. 우리나라만 방한할 때만 저렇게 가죽 자켓을 입었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적대적인 감정이 있나? 무슨 형사하기도 하고 무슨
보스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모로 이분의 특이한 좀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가죽 자켓을 입고 왔는지 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가 필리핀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사가 필리핀 미국 대사가 필리핀에 없고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검은색 자켓을 입고 온 거 아닌가. 지금 방사청장이 영접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뭐 자유분방함이라는 게 격식을 어느 정도 차리는 것도 좋지만 공항 들어올 때 가죽 자켓 저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유분방함 또 막말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었죠. 네. 외교 관례를 좀 벗어나는 그런 단어 사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필리핀의 트럼프 스트롱맨이라는 그런 네. 그 별칭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예. 작년 8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칭했습니다. 네.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에는 또 평가가 좀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항상 못된 아이로 묘사됐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됐다라고 하면서요.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네. 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요, 과거 필리핀 경찰이 연루된 한국인 살해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We are very sorry that it had to happen, but I can assure you, those responsible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Better if they escape from prison. I'll send their heads to your...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실 저렇게 노골적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표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성품이 굉장히 솔직한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이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위험에 빠진 운전자를 구하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어제 충남 보령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태운 차량을 맨몸으로 쫓아가서 2차 사고를 막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화면을 좀 보시죠. 예, 네, 먼저 1차 사고가 났습니다. 예. 계속 차가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차가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서 이걸 목격한 의인이 급하게 몸으로라도 차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멈춰서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드리려고 지금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지금 결국 조수석 창문으로 뛰어 올라서요. 결국은 그 엔진 브레이크를 당겨서 결국 내리막길 직전에 이제 차가 멈추게 됐는데요. 만약에 멈추지 못하고 내리막길까지 내려갔다면 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의식을 완전히 잃었었다가 이제 의식이 막 돌아오는 순간에 빨리 그 기아를 중립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큰 사고를 막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사실, 옆으로 조수석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노령의 운전자였는데 저분이 뛰어가면서 계속 말을 시키고 이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서 손만 가지고 껐다고 합니다. 네, 당시 상황 정말 긴박했을 것 같은데요. 의인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차를 세우지 않으면 그 차가 사고차인지도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세워야겠다고. 의인이 정말 구해 주셔서 정말 큰 사고를 막았지만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막으려고 막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뛰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뛰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차로 차를 막는 어떤 의인들이 내 차를 가지고 저쪽 차의 위험을 막는 어떤 릴레이 같은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뛰어가가지고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가셨고 다행스럽게도 사고를 막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다리도 있고 교차로였다고 합니다. 내리막길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뛰을 수 있을 때는 저렇게 뛰는 것도 참 의인의 선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또 자동차로 살짝 막은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차를 막는 것보다 몸으로 막는다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큰 사고를 예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